안녕하세요. 임혜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방금 선생님이 이 자리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자학교에서 일일 선생님으로 명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죠. 경제 전문가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지난번에 그 소비 습관을 뭐 색깔과 냄새하고 여러 것들을 네. 분석을 해주셔서 그 수업이 너무너무 재미났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고대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요 금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네. 주셨다고요. 요즘 뭐 시장이 너무 변동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정말 네. 좋은 얘기를 싶은데 요즘 정말 금 투자할 만한 시기인지 요즘 그 값이 어떤지 우선 그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이 금에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는 걸 아까 우리 잠깐 대기할 때 말씀을 정 없을 때? 네,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적합한 시기예요? 아니 요즘에 어디로 자산이 늘 불안하잖아요. 지금 주식도 그렇죠.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그렇다고 코인을 하려니 그건 진짜 모르는 분야고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네. 그래도 옛날부터 금을 가지고 있으면 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금.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 아까 우리 저기 잠깐 대기할 때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다른 얘기로 금 투자에 적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몰라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까 잠깐 대기하실 때 네. 요즘 그나마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했었다. 네. 근데 미국 주식이 그래도 주춤한데 다행히도 확률이 올라서 내가 수익률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디펜스를 하고 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게 금 투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주식하고 그래요? 예, 연관성이 설명을 있어요? 드릴게요. 네.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중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개인들은 중국인들이 정말 금 사량이 남다르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개인이 사람이라기보다는 회사? 비슷해요. 네.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티파니? 본인 관심사를 국가 말고요? 가지고. 국가 말고? 그거죠. 국가는 미국 나라? 아닐까?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죠. 중앙은행. 예. 그 중동 지방에서 많이 갖고 있나요? 중동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그래요? 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전 세계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맞추셨네요. 예. 네. 난 뭐든지 미국이 뭘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네. 자, 그런데 이 중앙은행들,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갑자기 그 국가가 뭔가 대외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지불할 때 제일 좋은 담보력, 가치가 보존하는 건 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의 그 중앙은행들이 금으로 문제 생겨도 이걸로 드릴게요. 라는 하는 그런 공신력을 갖추려고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달러의 시세는요, 이것도 꼭 중요하니까, 제가 카메라가 적었거든요. 꼭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코로나19의 위기는 뭐 내년이면 끝나겠죠. 네. 그런데 항상 또 다른 위기가 오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스마일 이론이라고 불러요. 네. 내려갔다 올라가요? 그렇죠. 처음에 위기가 터지자마자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갑자기 위기 터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달러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도 돈을 자꾸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면 달러를 많이 푸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경기가 좀 살아났어요. 미국도 요즘 경기가 슬슬 살아나서 뭐 금리 올린다, 유동성 회수한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11월부터 한다고. 맞아요. 예, 정확하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달러를 다시 회수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신흥국들, 뭐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뭐 저기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들도 뭔가 바깥에서 원자재도 사오고 원유도 사오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바로 국민들은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는 소리가 들리니 야, 내가 내 재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쟁여놓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 속에서 쟁여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3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이니까 10월 달까지 일본, 중국,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각국 중앙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을 10% 이상씩 다 늘렸고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럼 그 값도 그럼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도 네. 자신들이 자산 형태를 금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요즘 또 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갔다가 네. 한국의 금거래소라는 곳을 한번 갔었어요. 아, 요즘 거리 보면은 곳곳에 금 거래소가 눈에 띄던데요. 그리고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금을 팔아요. 맞아요. 순금 고리가 네. 그런데 이제 청담동에 있는 한국금거래소라는 제가 거기를 봤어요. 거길 보셨구나. 그럴듯하게 생겼잖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촬영하러 거기 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네. 묻고 있는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경기가 뒤숭숭했으니까 요즘 금들 많이 사러 오세요?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분 한 분이 아유 정말 금 많이 사러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 호기심이 많아서 네. 한 번에 제일 금 많이 사러 오신 분이 얼마나 사러 오셨나요? 얼마나치나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노 신사분이 중년의 신사분께서 봉고차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7개를 내리시더래요. 그게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만큼으로 금을 다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금을 사러 왔다고 하면서 이걸로 금을 샀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70억이 넘는다. 그래서 제가 아,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 70억. 제가 70억이요? 하고 놀랐는데 근데 교수님 네. 그분이 다음날 또 오셨어요. 또 7개 가지고. 봉고차가 꽉 찼기 때문에 돈을 더 못 쟁여놨던 거야. 다음날 그 정도 양은 아닌데 네. 또 그 캐리어 몇 개를 들고 어제 못 가지고 온 거 마저 가지고 왔다고 또 5만 원 거를 몇 캐리어를 들고 오셨어요. 아니 그 현찰이 어디서 생긴 우리 거야? 할아버지였어. 아니 그렇게 현찰 만들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렇게 현찰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은 그럼 은행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인가 놔둔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네. 대부분 드레스 코드를 좀 보면 느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느낌이 어땠냐? 뭐 문신이 좀 있었냐? 아니면 많이 배우신 티가 났냐? 그랬더니 그냥 너무나도 평범했고 오, 양복도 아니고 그 등산 점퍼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등산화 이걸 신고 털레 그 차에서 내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산에다 묻어놨었나? 뭐 하는 사람일까요? 건물주. 건물주. 아니 근데 건물줄에도 그렇지 사고 팔 때 현찰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한 100억 가까운 돈을. 네. 어떻게 하면 돈이 그렇게 많지? 뭐 하던 사람이지? 아 그거였나? 뭐예요? 코인 있나? 코인. 코인을 해서 네. 현금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국은행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5만 원권을 인쇄해서 뿌리면 없어지는 거? 없어져요. 그렇죠. 바로 그분들 같은 경우가 네. 다 고액권인 5만 원권으로 쟁여놓고 쟁여놓고. 관계자분이신가요? 거기서 이렇게 5만 원권을 증발시킨다 그러던데.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렇게 5만 원권을 그렇게 뭐 100억 가까이 들고 있던 분이 경기 안 좋아지니까 그 5만 원권을 뭘로 바꿨다? 금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금 거래소는 금 실물, 금덩이를 주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는 금 덩어리를 파는 곳이에요. 네. 이따가 한번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정리를 네. 아니, 해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네. 아까 이재용 씨랑 잠깐 얘기했는데 그 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금괴라는 거 아, 있잖아요. 예, 예. 뭐 하는 거? 그거는 몇 킬로고 얼마쯤 하는 거예요? 킬로그램은 제가 온스니까 아마 온스. 잘 모르실 거고 그게 한 덩어리가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진짜 그 우리 금괴 영화에서 하나? 나오는 그 금괴.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국제적인 금 거래소에서 통용되는 규격이 있어요. 예. 그 규격대로 한 덩어리가 요즘 시세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거 한번 실제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아까 그 촬영하러 갔었을 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그렇지. 금은 밀도가 가장 높은 금속이기 때문에 금이 제일 무겁고. 엄청 무거워요. 우리도 거기 가서 그거나 한번 들었다 놨다 아니 나 해보고. 그거 하나 집에 탁 있으면 좋겠어. 난본 적도 없어. 7천만 원 벌어가지고 하나씩 삽시다. 그래야 되겠네. 예. 그거 재산이죠. 그치, 우리 그거 해봐요. 네. 그래서 실제 요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은 현금으로 집에 놔뒀던 자산을 금으로 바꾸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그리고 또 일부 좀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 특히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이 더 금을 좋아하신대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에게 예전엔 돌 반지잖아요. 네. 이제 돌 반지가 아니라
금괴, 골드바. 골드바 이런 걸로 몇 백만 상속의 원짜리. 수단이구나. 예, 네. 맞습니다. 상속의 예. 수단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거래되려면은 세금도 내야 돼. 뭐 이렇게 신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또 많은 이 고액 나도 자산 조금은 알아요.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네. 금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현금으로 뭘 받았어요. 네. 제가 뭐 연구를 해서 현금을 받았다. 그럼 그게 통장으로 들어가거나 뭐 공식적으로 금융거래로 온라인으로 받으면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현금으로 주면 사실 그걸 제가 은행 통장에 넣지 않는 한 제 소득이 누락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현금을 어떻게 해서 저장할까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금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그 금 거래소에서 금 바를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장부에 누가 뭐 샀는지를 기록은 합니다. 네. 그런데 가끔 그 금 거래소에서도 저도 여쭤봤어요. 국세청에서 와서 저번에 100억까지 그 금 바 사가신 분들 이런 사람 명단 좀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냐라고 했더니 금 거래소 직원들이 우리는 그걸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 왜? 그걸 그 회사가 줬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거래가 고객들하고 끊겨. 그렇죠. 어. 공신력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세청이 달라고 하고 우리들을 협박을 해도 우리는 고객 명부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공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도 또 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을 또 좋아하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저 현금은 어차피 이자도 안 나오니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걸로 뭐 한 1억 넣어놔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삼성전자 주식은 돈 필요할 때마다 10주 판다, 100주 판다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 부동산 이런 것들은 돈 필요하다고 우리 안방만 팔아야지 이런 건 안 네,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해서 재산을 내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할 때 주식 말고 그렇게 잘라서 매각하거나 다시 변환시키기가 적합한 대상이 금이거든요. 금은 아주 쉽게 한 덩어리를 샀는데 반 뚝 자르면 진짜 절반 가격을 쳐줘요. 우리 예를 들어 세계적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고흐나 고갱 그림. 네. 이런 거를 하나 사서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그림을 절반을 뚝 잘라서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가격이 뭐 완전 풍지박산 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금은 반만 뚝 잘라서 파면 진짜 절반 가격을 줘요. 훼손되는 게 그리고 아니에요. 절반짜리를 내가 가지고 오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온스당 얼마라고 정확하게 국제적인 맞아요. 시세표가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필요한 만큼 금 녹여서 팔아도 되니까 정말 정확. 정말 좋아. 네. 근데 그 금들을 이렇게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하네. 금에 금을 아니 안 없어, 갖고 내 있으니까. 금이 없어. 다도 없어. 애 돌반지나 좀 있는 건데. 나 그것도 지난번에 거둘 때 나가서 네. 거둘 때 다 내서 그것도 없어. 금 IMF, IMF 금랑 때. 나고. 아. 그때 금들 낸 사람들 많죠. 그리고 금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다 보니까 금에 대한 그 오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네. 금은 물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을 때만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네. 디플레이션일 때는 금의 가치도 떨어진다.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더라고요. 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의 구간이 한 3-4번 있었어요. 네. 그럼 그 3-4번의 구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도 금 가격이 떨어졌을까라는 걸 살펴봤었는데 결론은 그 디플레이션 구간 때는 금의 가격이 조금 덜 빠르게 올라갔을 뿐이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껏 금 값은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낙폭이 있던데. 낙폭이 있죠. 네. 물론 1년 단위로 이것도 좀 주춤하다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냥 한 10년, 뭐 한 5년 이상을 두고 나면 쭉쭉 오르는. 네. 네. 아니 저는 그 금 적금을 들은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게 플러스가 아니었다가 최근 얼마 사이에 이렇게 살짝 플러스를 그 금이 지금 말씀드리니까는 그럼 우리 금에 대한 본격적으로- 오해 네. 5가지를 이렇게 네. 정리해 오셨으니까 하나씩 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네. 5가지를 이렇게 네. 정리해 오셨으니까 하나씩 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금은 주식의 대비책이다. 그럼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금이 주식의 대비책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은 투자 성향이 어떠세요? 조금 안전적인 투자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공격적인 나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이거 예진이 좋아하세요? 누나가 은근히 공격적이다. 그러세요? 아니, 저는 한 방은 아니고 그냥 좀 해대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네. 저 예진 누나는 좀 이렇게 사냥꾼 스타일. 어. 제가 오히려 본인은 농구 농구라고 스타일. 얘기하려고.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신의 가치관과 아. 자신의 기질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도 맞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요 뭐 한 방에 뭐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좀 밑으로는 안 빠지면서 시간 되면 이번 6개월은 좀 떨어졌지만 한 1년 기다리면 다시 오르는 그런 투자 좋아하십니다라고 하면 금이 정답이고 저는 3개월 안에 2배도 치고 싶고 5배도 올라가고 싶어요. 그건 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주식 난 뭐 일주일에 10배 먹겠다. 그건 코인으로 가시고. 네. 그래서 이 투자는 그 투자의 습성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금은 주식의 대체제다, 대비책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다른 거예요. 절대 네.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과 주식은 정말 많이 다른데요. 금의 가치는 달러와 반비례한다. 이것도 아니네요. 네, 이것도 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금은 물건이고 네. 달러는 대표적인 화폐죠.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의 가치가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안전자산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달러로 내가 재산을 보유할까 금으로 보유할까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달러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 보이면 그때는 당연히 금에 대한 수요도가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똑같이 그러면 무조건 달러 떨어지면 금만 사게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달러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가 지불 여력을 상실하겠다. 그러니 금을 더 많이 보유해놔야겠다. 그러면 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니까 금 가격도 오르고 달러 가격도 같이 오르는 이런 구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반비례다. 지금이 그런 구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관계는 그 경기적으로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는 구간이면 같이 움직이고 위기로 처음 진입하는 구간이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장기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금은 장기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기간 때도 금 가격은 올라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물가가 다 떨어지는데 왜 금이라는 물건의 가격만 꾸준히 오르느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디플레이션 구간 때는 금을 채광하는 사람들 자체가 네. 금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해서 금강에서 금을 덜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로 나오는 금의 양이 더 적어지다 보니 그것 때문에 금은 항상 필요하거든요. 공급이 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또 오르는 가격을 거예요. 맞춰가면서 조금씩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금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투자 대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귀금속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주머니에 들고 있는 휴대폰에도 금이 다 붙어 있잖아요. 어디에 금이? 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반도체 만들 다 때도 금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어디에 들어있다. 네. 이따가도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 네. 테지만 그래서 금이라는 게 이렇게 산업재예요. 물건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러니 금은 이런 뭐 투자 대상과 상관없이 늘상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삼성, LG, 현대 다 그런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공급이 줄어들어 보니까 아 그래도 또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은 장기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휴대폰에만 금이 있어 누나? 내 몸에 금이 있다? 아하, 그렇네. 양쪽에. 오! 나 금 가지고 다니는 오! 멋진데? 진짜네. 아, 이것도 진짜 금인 거죠? 이거 진짜 그렇죠. 금이죠. 이거 하나 재미있는 통계라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 세계에서 지금 유사일에 우리 인류가 캐낸 금의 양, 그 금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분량이. 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드릴게요. 올림픽 공식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에 물 가득 담아놓잖아요. 그 가득 담아놓은 수영장 몇 개 분량? 그 수영장에 100개. 아니지. 더 많아? 만 개나 10만 개 뭐 이렇게 되지 통 않겠어? 커요. 그러면은. 아니 인류가 쓴 금이라니까. 그치, 형, 지금 네, 걸. 네. 그러면 10,000개? 10만 개 정도. 10만 개? 100만 개? 10만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답이를 모르니까. 얘기 드려요? 네. 네. 금이 왜 귀하겠어요? 훨씬 조금이구나. 훨씬 조금이에요. 아, 조금? 100개죠, 100개. 100개도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인류가 안 돼요? 여태까지 캐낸 게 에휴. 아니 그 100개밖에 안 돼요? 100개도 안 된다니까요.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3개 반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그 수영장에 수영장, 예, 3개 반 정도의 양밖에 안 돼요. 아니 그거밖에 안 캤어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캐러 가야겠네. 이거를 야구장으로 비교하면요. 야구장 홈플레이트가 1류, 2류, 3류로 이렇게 연결된 다이아몬드 면적 있잖아요. 네. 이 다이아몬드 정육면체의 면적을 2개 채운 것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얼마나 두껍게 아, 그건 채우느냐가 좀 문제죠. 다르죠. 맞아요. 그건 좀 다르죠. 아니 나는 많이 캤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인류가 그동안 캐냈던 금,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썼는지 그것도 제가 좀 통계를 찾아왔는데요. 보석으로 제일 많이 쓰지 오, 않았을까? 맞습니다. 기금.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석, 티파니 얘기한 게 네. 맞잖아요. 맞아요. 까르띠. 보석으로 사용한 비율이 한 52%예요. 네.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도 52%밖에 안 되면 48%를 딴 데 썼다는 건데. 뭐 그렇게 뭐 휴대전화에도 들어가고 이재용 씨 여기도 들어가고. 이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인, 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뭐 이빨을 하는데 쓰던 뭔가 다른 사용처로 네. 반도체를 만들 때 쓰던 이런 데로 쓰는 비율이 18%고요. 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그냥 금괴로 보유하고 네, 있거나 네. 그런 거는 16%. 그리고 중앙은행들,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불 준비금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2%. 그리고 지금까지 도대체 캐낸 금의 양은 다 우리가 계측이 되는데 사라져버린, 완전히 없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금의 양이 2%가 있어요. 근데 네. 금은 이렇게 녹이거나 할 때 조금씩 소멸된다 그러던데요? 네, 소멸되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인류가 그만큼 금은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2%만 없어졌다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진짜 금을 우리 인류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금, 장기적으로 당연히 제일 안정적인 네. 수익이죠. 그리고 이건 안 변하니까. 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가치가 없다? 네. 불어나질 않는다. 네. 자, 맞습니다. 금 자체만 가지고 이자를 주진 않아요. 네. 그런데 금 하나 갖고 있으면 요만한 금을 매달 줬으면 좋겠어. 너무 좋지. 금 얼마나 주고 돌반지 있어. 같은 거. 그렇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웬만한 이자를 지급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값이 올라간다니까요.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중은행에서 전기자 들어가는 예적금 하면 이자 얼마 주나요? 2.몇 %까지 나오더라고요. 정기예금. 네, 정기예금 1년짜리. 네. 네. 너무 올랐어요. 자, 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했었을 때 20% 이상 수익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10년 네. 이상 벌었어요. 예, 80년부터 90년으로 계측하든 90에서 뭐 2000년으로 계측하든 어느 거든 뭐 그 정도는 보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이자가 나오는 그냥 금융상품과 똑같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10년에 10%?
20%요. 아니, 10년에 20%, 그럼 1년에 2%. 2% 정도. 비슷하네. 비슷하네요. 살려주세요. 네, 이것도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나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일 때도 금은 효과적이다. 사실 디플레이션 시기 때는 부동산은 쥐약이거든요. 그쵸,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디플레이션 기간 그 20년 동안 부동산의 자기 재산의 70% 이상을 묶어놨던 분들이 참 어려운 노후를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간 때도 일본에서도 금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 부동산과 금 이 두 개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했었을 때 디플레이션 기간 때는 부동산은 떨어진다. 하지만 금은 안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옛날에도 어르신들 우리나라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그걸 한 돈씩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한 돈이 뭐야? 반 돈짜리 반지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가져가서 그걸 쌀 바꿔 먹고 그랬대요. 난리통에. 반지 가져갔어. 네. 그리고 왜 저 이상가족 상봉 있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북의 친척들한테 뭘 주고 싶잖아. 그래서 그걸 한 돈짜리로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거를 옷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갖다 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피난보따리라는 걸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어느 때 늘 얘기인지 전혀. 아니, 어머나 오빠세요? 저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요 네. 피난 보따리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 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전쟁에 대비해서 바로 들고 갈 수 있는 보따리를 싸놔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달러하고 금은 꼭 들어. 딱 들고 그냥 가요. 아버님이 그쪽 계통에서 일하셔서 그런 그래서 쪽으로 은행에 계셨어요. 은행에 계셨으니까. 하여간 집에 피난 보따리가 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럼 그거 만들어놔야 되겠다. 뭐 전쟁 날 아니 그냥 비상용. 비상용으로? 비상식량 같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에 대한 오해 5가지까지 네. 봤는데 그렇다면 금을 내가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뭐 돌반지 몇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해서 3가지 방법 정도가 있거든요.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